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실전 화법. 1번.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침주화보. 고객님, 행복한 노후에 4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침주화보입니다. 잘 자기 위한 침대, 잘 먹기 위한 주방, 잘 싸기 위한 화장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이용할 수 없을 때 치료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아무리 비싼 침대,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화장실이 있어도 내 몸이 고장나면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노후가 불행해지지 않을까요? 행복한 노후를 오래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이 필요합니다. 2번. 인생과 자동차. 주위에서 암에 걸린 분들을 보면 사람 인생이 자동차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차종은 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텐데 어떤 차는 1년 만에 퍼지고 어떤 차는 10년을 타도 멀쩡합니다. 하지만 차도 사람도 운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차를 오래 타려면 안전운전과 정기 점검을 하고 고장나면 바로 수리해야 합니다. 사람도 오래 살려면 운동과 정기 검진을 하고 아프면 바로 치료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험입니다. 돈이 없어 차를 고치지 못하고 몸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3번. 10달 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고객님, 혹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몇 달 후에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만약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급하게 나오면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약한 아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납입하셔야 복리의 효과도 보고 비과세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10년 동안 엄마가 태교를 정성껏 하듯이 매월 정성껏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고객님의 보험 태교를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10개월 동안 엄마가 뱃속에 품듯이 보험도 최소 10년은 품어야 합니다. 4번. 아프면 보험 생각, 늙으면 연금 생각. 고객님, 최근에 병원 가본 적 있으세요? 정말 아프고 다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입원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보험 생각 아닐까요? 낮에 전철 타본 적 있으시죠? 경로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노인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연금 생각 아닐까요? 제 어머니가 한갑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젊었을 때 보험에 들어서 병원비도 나오고 연금도 나오면 너에게 지금보다 덜 미안할 텐데 미안해서 어쩌니? 였습니다. 아프면 보험 생각, 늙으면 연금 생각.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하세요. 5번. 한 달 이자 사라집니다. 고객님께서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을 찾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고객님,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서 다음 달부터 납입을 시작하면서 전달의 보험료를 함께 납입하는 고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돈에 휘발성이 있어서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1%의 이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달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겁니다. 한 달을 미루면 한 달 보험료만큼 이자가 사라집니다.
6번 낡은 타이어로 달리는 자동차. 어느 날 제 자동차가 펑크가 나서 수리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카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이 타이어를 4개 다 바꿔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차에 가족 사진이 있던데 낡은 타이어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족 여행을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입니다. 고객님, 제가 고객님의 보험이 안전한 타이어인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7번 차와 아파트를 사는 방법. 고객님, 혹시 여유가 없다는 이유 말고 거절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여유만 있다면 가입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런데 고객님, 혹시 차와 아파트를 살 때 전액 현금을 주고 사셨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차와 아파트를 전액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차와 아파트를 살까요? 아마도 편안함과 체면 때문일 겁니다. 고객님께서 보험 없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망하시면 고객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이 편안함과 체면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8번 고깃배와 원양어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만 저축을 하면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주식에 투자하자니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단기가 목적이면 펀드, 장기가 목적이면 변액보험이 간접 투자의 대표 상품인데요. 고기를 잡기 위해 내가 직접 고깃배를 저어서 바다에 나가면 위험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잡는 원양어선에 투자하고 잡은 고기를 나눠 갖는 방식이 바로 간접 투자입니다. 9번 주가와 물가. 내가 낸 보험료를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 막연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보면 겁을 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물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물건의 가격입니다. 물가는 가끔 내릴 때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 그럼 주가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식회사의 가격입니다. 주가도 물가처럼 개별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주식회사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는 것이죠. 10번 변액이 저렴한 이유. 고객님께서 보험에 가입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똑같은 보장이라면 보험료는 당연히 저렴할수록 좋을 겁니다. 변액보험은 정액보험과 보장이 똑같거나 많습니다. 보험료는 무조건 저렴합니다. 당연히 해지 환급금의 최저 보증을 위한 수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지 환급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장과 보험료는 변액이 승리, 해지 환급금은 무승부인 셈이죠. 2승 1무, 망설임 없이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1번 바이올리니스트의 노력. 어떤 유명한 러시아 바이올리니스트가 80세에 연주회를 했는데 연주가 너무 훌륭해서 많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비결을 물었는데요. 그는 매일 8시간씩 연습하는 것이
유일한 비결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지 않으면 매일 조금씩 퇴보하기 때문에 연습밖에는 비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조금씩 모아가지 않으면 매일 조금씩 가난해지는 게 아닐까요? 12번 이름표를 붙여줘. 어느 날 TV를 보는데 어느 연예인의 집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진행자가 정리를 잘하는 비결을 묻자 모든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죠 라고 하더라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늘 돈이 모자란 사람과 여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돈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저와 함께 돈에 필요한 이름을 지어보시죠. 13번 아빠 엄마는 젊어서 뭐 했어요? 지난 명절에 TV를 보는데 명절 특집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친정에 찾아온 딸이 돈 걱정을 하는 부모에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시부모님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노후 준비 다 해놓고 지금도 건물 수리하시면서 돈을 버시는데 아빠 엄마는 젊어서 뭐 했어요? 이걸 본 저희 애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잘못일 거야. 이랬을까요? 아니면 엄마도 나중에 저런 소리 안 들으려면 노후 준비 잘해. 이랬을까요? 14번 뭉치면 불어나고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고객님, 저에게 1,000원 지폐 9개가 있는데 괜찮으시면 1,000원만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1,000원 지폐 10개를 10,000원 지폐와 바꿔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1,000원은 쉽게 써버리지만 그래도 10,000원은 잘 안 써지더라고요. 이렇듯 돈은 뭉치면 모아지지만 흩어지면 사라져버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뭉쳐진 돈은 이자까지 붙어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게 해줍니다. 제가 고객님의 돈을 잘 뭉쳐서 불어나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번 목표가 있는 벽돌장이. 은퇴를 앞둔 2명의 벽돌장이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의 사장이 마지막 일을 준 것이죠. 한 명은 나갈 때까지 일을 시키고 난리야. 월급 타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하면서 대충 벽돌을 쌓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마지막 일이니까 나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지 하면서 정성을 기울여 벽돌을 쌓았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나니까 사장이 이 집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보험이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16번 포기와 용기의 차이. 고객님, 혹시 포기와 용기의 차이를 아세요? 포기는 길을 놓아버리는 것이고요. 용기는 길을 붙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놓아버리는 것은 쉽지만 끝까지 붙잡고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 체결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계약을 놓아버리고 포기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해결해 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7번 감당할 만한 십자가. 고객님, 제가 얼마 전에 탈무드를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계속 힘든 일만 생기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졌답니다. 아니, 왜 저만 이렇게 큰 고난의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 창고를 열어주며 그럼 네 마음대로 바꿔가거라 그랬대요. 신이 나서 창고 안을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십자가보다 다 큰 것을 보고 실망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힘들다고 하지만 신이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신 건 아닐까요?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준비하세요. 18번. 온순한 개와 사나운 개. 어느 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도의 길을 걷던 부처님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 몸에 사나운 개와 온순한 개가 있다면 어떤 개가 오래 살까요?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밥 주는 개가 오래 살 것이다. 고객님께서는 어떤 개에게 밥을 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생각을 하면 성공이 자라나고 할 수 없다는 부정의 생각을 하면 실패가 자라납니다. 지금 조금씩 모아가지 않으면 조금씩 가난해지는 겁니다.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시죠. 19번. 임계점을 아십니까? 고객님, 임계점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임계점은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라면물을 끓이다 보면 99도까지는 안 끓지만 100도가 되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합니다. 공부도 사업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시점까지는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임계점만 지나면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까지는 효과가 없지만 10년만 지나면 복리의 효과, 비과세의 효과가 펄펄 끓기 시작합니다. 20번. 또 하나의 퇴직금 통장. 요즘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고객님도 그럴 생각이 있으세요?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무리하다가 건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고도 투잡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퇴직금 통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퇴직금은 보통 연봉의 10% 정도거든요. 다시 말해 고객님 연봉의 10%를 모아가면 회사를 하나 더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든든한 퇴직금 통장이 2개라면 생각만으로도 든든하지 않으세요? 21번. 장례식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고객님은 혹시 40대나 50대의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제 친구가 초등학생 2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적이 있는데 찾아온 분들이 모두 혹시 고인이 보험은 들었냐고 묻더라고요. 평소에 보험을 권유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며 손살해치던 사람들이 그게 왜 궁금한 걸까요? 아마도 남아있는 유가족을 걱정해서일 겁니다. 22번. 죽으란 법은 없지만 공짜도 없다. 혹시 주위에 암 환자가 있나요? 제 주위에 암을 앓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암이 발병하고 처음 한 얘기가 죽으란 법은 없어? 였습니다. 이유를 묻자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암에 대해 웬만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며 안심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표적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약값에 통원비까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23번. 노라는 섬으로 송금하세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어떤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살도 좋고 바다도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폭풍우가 치면서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항해를 마치면 우리는 노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섬에 도착해서 작지만 편안한 집과 산책할 수 있는 좋은 길, 그리고 좋아하는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라는 섬으로 미리
송금을 하는 겁니다. 24번 유람선의 안전조끼. 고객님, 제가 어렸을 때 소양호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유람선을 태워주셨는데 제 기억에 유람선 승선료가 10,000원이었고 구명조끼 빌리는데 3,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께서 돈을 아끼시려고 구명조끼를 안 빌렸다면 고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소양호에서 유람선이 뒤집힌 적은 없습니다. 저는 고객님 인생에서 유람선 사고처럼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명조끼 없이 유람선을 타시라고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25번 맞춤배를 제작하세요. 고객님,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널 때 어떤 배를 타고 싶으세요? 원양어선 같은 큰 배도 있고 엉성하게 만든 뗏목이 있다면 어떤 배를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바다에 빠지지만 않아도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배 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남들 못지않게 교육도 시켜야 하고 1년에 한 번은 여행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큰 배를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배를 보장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고객님 가정에 딱 맞는 맞춤 배를 설계해 드릴 테니 마음에 드시면 제작을 주문하시면 됩니다.